가상자산 시장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법제화에 나서고 있고 JP모건과 같은 이제 글로벌 금융투자 쪽에서도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죠.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정확히 뭔지 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원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지니어스 법도 나오고 있고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부분,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지니어스 법이 뭔지 부분을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화라든지 달러화라든지 이런 기존의 법정 화폐의 가치와 좀 연동이 돼가지고 그 가치에 추정될 수 있도록 좀 하는 코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변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달러 가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코인입니다. 왜 이런 코인들을 만들려고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결제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되는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안정적인 것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물건을 사거나 뭐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뭐 비용을 쓴다든가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이제 가치들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조화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현재 이제 국내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니어스 법안 같은 네네.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내일 아마 디지털 자산 기본법 법안이 발의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 관련 내용이 과연 어떻게 담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지니어스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니어스법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네.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발행을 할 때 무엇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을 담보해서 1대1로 담보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누가 발행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은행도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는 법정 화폐 또는 채권을 기반으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고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테라루나가 네. 있었고 그런 네. 부분들을 막으려고 지금 이제 저런 지니어스 법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지니어스 법이 저렇게 나오면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발행할 수 있고 누가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는 이제 뭐 서클이나 테라나 이런 데가 발행을 하지만 예. 만약에 애플이 발행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이 발행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발행했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과 네. 이런 뭐 경쟁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뭔가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그런 알고리즘 코인과 지금 이제 허가를 해주는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네. 이제 발행자들이 바뀌었을 때 누가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냐 아니면 이제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 한 3년 정도 전에 이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루나 코인, 테라 코인인데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내가 코인 하나 발행하고 그게 이제 1달러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코인 하나 발행할 때마다 발행사가 1달러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환급을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거 1달러 가치를 가진다고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을 담보를 하지 않고 별도의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인을 어떤 식으로 잘 운용하면서 그 가치를 맞추겠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3년 전에 목격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EU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발행할 때는 최소한 법정 화폐 또는 그와 유사한 안전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뭐 국채 이런 것들을 담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들과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미국에는 EU의 미카 안에서 반영이 됐고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의 코인을 만들 때마다 1달러 이상 적어도 1달러 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발행자가. 네.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행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칙적으로 화폐라는 네.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화폐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에는 이제 뭐 전자화폐라든지 선불전자지급수단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규정이 두고 있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USDT라든지 네. USDC라든지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정 화폐 또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법에 따라서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폐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아무런 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은행 및 은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는 것이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과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현재 이 지니어스 법안을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가 화폐 유사하다 생각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하도록 하는 게 과연 맞을지에 네.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USDT, 이제 USDC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USDT인데 네. 지금 시총이 1,446억 달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 발행사 테더가 저 정도의 달러를 실제로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정을 하는 그런데 거고.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만들어질 예. 때에는 엄격하게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한 1달러에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 네, 발행할 네. 때는 적어도 1달러 이상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런 식으로 이제 지금 USDC가 이제 최초로 뉴욕 증시 상장을 테더가 맞습니다. 상장을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날 이제 보니까 뭐 공모가 대비로도 시가 그리고 뭐 종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 주관사도 그때 보니까 대형 IB들이었어요. 네, 네, 그럼 네. 이제 뭔가 좀 제도권으로 이게 좀 오고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은 과정이고.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니어스 법안도 지금 아직 상원에서 완전 통과된 건 아니고요. 네네. 통과되는 절차의 과정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식으로 허용할 것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코인을 만들었다 이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제라든지 송금이라든지 네. 이런 실생활 사용일까지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크립토라는 것이 이제는 제도권 영역으로 포섭되어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뭐 환정 같은 게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결제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네. 사실은 환전 같은 게 필요가 없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사고 부동산을 사고 네. 또 여행 가서 쓰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뭐 우리가 이제 페이 쓰듯이 네, 결제 수단 중에. 핸드폰으로 쉽게 만약에 쓸 수가 있다면 환전이라는 과정은 필요하지는 않게 되겠죠. 근데 아직 네.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것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잘 쓰게 된다. 그럼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미국 주식만 샀다 팔았다 하지만 네. 그걸로 다른 거를 다 살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원화를 안 쓰고 그냥 달러 기준으로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현재도 암암리에 그런 일들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언론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만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자기 임금을 테더로 달라든지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적인 뭐 송금이라든지 결제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뭐 미래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원화로 쓰긴 하겠지만
특히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한 곳에서는 네네. 이제 인터넷만 있으면 통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지금도 예측하고 이미 있습니다. USDT, USDC 다 송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업빗이나 뭐 비썸이나 이런 거래소에서 실제로 송금을 외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네. 한국은행에서 막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의 취지로 보면은. 송금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이제 자산으로 바꿔서 송금을 해서 다시 내가 뭐 다른 자산을 바꾼다는 개념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네, 개념하고 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여전히 우리가 뭐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 가지고 크립토를 거래하고 그런 비트코인 말고도 USDC라든지 뭐 테더라든지 그걸 중개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한데 이것이 아직 실생활에 우리가 느낄 막 체감할 만큼 네. 뭐 활용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아닌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화됐을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지금 많이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대부분 달러랑 패깅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제를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그럼 원화로 패깅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까지의 현재는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지 네. 그 담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원화 가치에 추종할 수 하는 크립토가 지금 보편화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 정도에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이 발의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가제도 과연 들어갈 것인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발행사가 그러면 이제 이 원화 기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네. 과연 이게 시중에 얼마나 유통이 되고 거래가 되는지 네. 저 같으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이제 뭐 활용성 같은 경우에는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미국 달러 기반했던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 폭넓게 유통되는 것을 과연 허용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슈는 우리가 원화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럼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국내에만 유통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들어와 우리나라 수많은 외국인 분들이 일하러 오시고 유학도 네네. 오시고 했을 때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해외에서 과연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슈들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네. 그 외국인들이 또 그 나라에서 쓰려면은 그것도 역시 법제적으로 뭔가 쓸 수 있게 허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네. 그렇죠. USDT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유용성이 분명히 있는데 네. 네, 네. 그다음 원화 그러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네. 유용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USDT를 보내야지 USDC를 보내거나 네. 그래야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봤자 소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사용 필요도 네.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도 벌써 수출입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 결제가 10%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이 대통령이 이런 디지털 자산 법제화 추진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트렌드가 이러니까 대세에 맞춰 따라가자 단순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원화 기준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이게 앞으로 이제 확장성이 있는지까지 좀 충분히 고민하고 이게 법제화가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 맞는 말씀 같고요. 뭐 제가 경제학과는 아니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뭐 경제학적 법적으로. 뭐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나 법 제도화는 미비하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어도 그러니까 섣불리 스테이블 코인을 하자 이렇게 네, 하기보다는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활용성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제일 헷갈리는 건 그거예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한국은행에서 CDBC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CBDC. 네, 네, 네. 은행들한테 다 이제 준비시켜서 테스트까지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네. 그냥 그거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네.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물음표가 그렇죠. 던져지거든요. 그게 미국에서도 있는 논의고요. 네. CBDC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은행에서 예금 토큰이라는 거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예금 토큰이 실제 예금과 똑같이 쓰이는 거고 국민들이 여기기에는 우리가 이제 별 차이는 없죠 사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월급을 실제로 그 현금으로 받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강제 통용력, 내가 이제 실제로 이 원화를 썼을 때
당사자들이 뭐 받는 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제 통용이 있는 통화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금 지폐와 주화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디지털로 발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통화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CBDC라는 것은 그런 법률적인 허들을 우리가 좀 바꾸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강제 통용이 있는 화폐를 통화를 만들자라는 개념에서 좀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앙은행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과연 화폐 또는 통화 내지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슈이기 때문에 좀 주체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또 파트너 변호사님 법 전문가시니까 네.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당장 내일부터 추진된다고 하니까 재정 추진. 네. 예. 내용을 저희가 좀 그래도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서 화면에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 기존까지 제가 이제 저도 관여했던 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2024년 7월 19일 날 시행이 된 법입니다. 그 법은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법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가 테러로는 사태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FTX 파산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의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시세 조종이라든지 내부자 거래라든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어떻게 이용자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주로 놓아져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백이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크립토를 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둘 것인지, 누구로 할 것인지, 또 그 크립토로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처럼 결제나 송금의 빈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크립토를 발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요건을 어떻게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동안 양당 모두에서 좀 논의가 좀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크게 이견은 없긴 한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누가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네. 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를 한다, 또 법정 준비금 5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과연 내일이나 또는 뭐 6월 중순까지 또 6월 말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법안 발의가 될 것인지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